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6.17 큰 대책에 따라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자 7.10 대책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6.17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이야기 드렸는데 7.10 대책이 발표가 된 직후 제가 바로 전 영상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기도 힘들게 하면서 보유하기도 힘들게 하고 팔기도 힘들게 하는 정책이 이번에 7.10 대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급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온 반면 부동산 조세라고 할 수 있는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재산세, 종부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다 중과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대책은 1가구 1주택자들은 크게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일부 말씀드릴 수 있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일부 똘똘한 한 채들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이 일부 포함되는 지역들이 생기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7.10 대책의 전체적인 타겟 목표는 법인 사업자하고 다주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만 보면 이제부터는 7.10 대책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이나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취득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1%에서 3% 차등으로 취득세율이 부과가 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1주택자는 1%에서 3%지만 2주택자는 취득세가 8% 올랐고요. 3주택자 이상서부터는 12%에 대한 취득세율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다주택자들이나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새로 신규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 보유하는 단계에서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승률과 또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에 따라 지금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면 12, 16 대책에 따라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0.8%에서 4% 가까이 종부세율이 인상이 됐었는데요. 7.10 대책에 따라 최저 1.2%에서 6%로 중과세율을 또 인상하면서 집을 갖고 있기도 또한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법인 사업자들도 중과세율이 최고세율로 매겨진다고 보면 법인 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은 이제 보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뼈아프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내는 건데 지금도 저는 일부 과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과한 거를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2021년 6월 1일 종부세 부과 기준일까지는 유예하기로 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세율이 낮지가 않아요. 잠깐 이야기 드려보면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50%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개선이 되면서 약 70%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시켰습니다. 20% 이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2년 미만은 기존에 40%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60%로 올렸습니다. 또한 2년 이상도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만 분양권 자체는 60%로 2년 이상도 강화시키면서 지금 세율이 굉장히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면서 처분하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6개월 전매 제한을 입주와 동시에 준공 필증을 낸 이후에 팔게끔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면서 양도소득세도 더욱 강화시켰어요. 그럼 이러다 보면 지금 다주택자 입장들을 보면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입장에서 좀 보면 보유하기도 힘들면서 처분하기도 지금 유예기간을 준 상황에 하지만 지금 현재도 부담스럽지만 유예기간이 만기가 되면 끝나면 더욱 강화가 되는 입장에서는 더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런 생각밖에 판단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 6.17 대책에 따라 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 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6.17 대책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그 차별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처분하는 것보단 증여로 돌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도 또 볼 수 있지만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런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증여가 오히려 더 증여하는 게 더 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율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먼저 처분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붙어야지 당연히 기본 올라가는 그 상승률에 대비해서 좀 과수요가 붙어야지 가격 상승률이 가팔라요. 그러다 보면 거품이 끼는 건데 그런 거품이 일으켰던 그 일부 요소들은 분명히 다주택자들하고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수요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팔아야 된다 그러면 수도권 내비, 규제지역 내비의 그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곳을 찾기가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는 처분한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 수도권 지역들 대비 차별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규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힘들겠지만 처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처분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가 요새 뜨겁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 내에서도 신규 경쟁률 자체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들도 일부 급매물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년 유예 기간이 6월 1일 전까지는. 그러다 보면 신규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존 주택들도 경쟁률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쟁력이 수도권 대비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는 부담이 되지만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팔면서 주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뭐 증여를 하거나 일부 주택을 처분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고 해도 주택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타 지역 대비는 있는 지역들은 끝까지 가져가려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 내에서 지금보다도 더 6.27 대책과 7.10 대책에 따라 조정지역 대상이 커진 상황에서도 이제는 마이너스를 하락하는 지역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지역들은 일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많이 보이는 지역들이 투자 유망 지역을 미인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미인주들은 버티기 모드와 함께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양상을 취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은 처분하는 그 수요들이 급매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서 지금 현재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상승하는 지역과 보합하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들은 더욱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차별화되고 가속화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들은 분명한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